유학생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 학생은 이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이제 가수가 되려고 집에서도 이제 가수로 키우려고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이게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성대 결절. 그러니까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노래를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가수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노래를 못 하게 됐으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어학으로는 뭐 캐나다 애들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수학을 뭐 한국 애들이 수학을 잘해서 이제 그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이제 그래서 경시대에 나가고 그러는데 좋은 성적을 못 얻는 거야. 오히려 막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몰입 클럽에 있으면서 계속 도전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제 몇십 분, 몇 시간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해서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하지 않게 계속 도전을 해서 4일 만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4일간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 9시에 결국 저 스스로 풀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고생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풀었을 때 진짜 그 짜릿함이 정말 답지를 보고 싶었는데도 참은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슬로우 싱킹 도중 제가 계속 막히던 부분에서 이렇게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식을 써가는데 이건 진짜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풀리는 순간 진짜 쾌감이 이렇게 짜릿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 이것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쾌감이에요. 도파민이 뭐 대량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다 푼 다음에는 가족들한테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제가 푼 풀이를 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고민해 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마지막 몇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고 답지를 봐왔었습니다. 제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해왔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4일간 잡고 있으니까 정말 풀어내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진짜로 안 풀릴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진짜란 말을 몇 번을 했나요? 5번을 했네요. 7시간에 걸쳐 풀어낸 8의 A 문제도 물론 안 풀릴 줄 알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안 풀릴 것 같고 사실 수시로 그냥 답지를 볼까 했었는데 교수님 생각이 나서 솔루션을 검색창에 치다가도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연락드렸을 때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에도 조금 수학 경시 독학을 했었는데 그때랑 깊이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그죠? 저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이제 검정고시 준비할 때부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해서 경북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들어간 학생인데 이 학생한테 이제 코딩 훈련을 하는 거죠. 코딩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답을 안 보고 스스로 하는 훈련을 하는데 몇 시간은 이제 보통은 하니까 몇 시간 이제 며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이제 8월 여름 방학 때인데 2일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일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눈 감고 생각하니까 계속 딴 생각을 해서 종이에다가 핵심 목표를 써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멍청하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진전이 없으니까 잡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신 못 차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냥 진전이 없으면 이렇게 잡념이 들어와요. 그래도 그냥 종이 보면서 생각합니다. 무중력 의자에 앉아서도 하다가 식탁 의자에 앉아서도 하다가 소파에 앉아서도 하다가 누워서도 하다가 산책하면서도 생각합니다. 그죠? 생각을 놓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아야 이제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3일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왠지 몰입을 시도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좀 문제가 풀려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니 답답하고 짜증도 납니다. 정말 여러 아이디어로 시도해 보았는데 안 풀립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을 내는 거는 슬로우 싱킹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답답해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라. 이제 계속 해요. 이때가 정오예요. 12시 26분이었죠. 8월 5일 12시 26분이었는데 이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밤 9시 10분에 문자가 왔는데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증샷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풀어서 시간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도는 그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온 건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준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에 도전하기 전에 자축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바랍니다. 성공을 했으면 그거를 자축하는 시간을 갖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뭐든지 풀고 나면 콜럼버스 달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헤맸나, 이제 이런 것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헤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자기 그 영스러운 행동이죠. 그거를 즐기는 거죠. 정말 나의 성공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보면 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 8월이죠. 이 학생은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학할 때는 학교 시험 공부에 몰입을 하고 시험에 몰입을 하는데, 방학이 되면 이제 또 이런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전인데 이 학생이 이제 강한 몰입을 하고 싶어야 해요. 근데 강한 몰입을 하면 이렇게 하루 이틀 풀리면 안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문제에 도전을 했는데도 하루 이틀 3일 안에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라.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도 다 며칠 만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초도 쉬지 않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문제에 도전했냐면 인터넷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한 겁니다. 올 여름 방학 때 도전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강한 몰입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8일 동안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못 풀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몰입도가 다시 다 떨어지는 거예요. 8일 동안 올렸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몰입을 해서 10일째가 되는 날 계속 또 몰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얘기네요.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정답을 맞추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생각한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얘기고, 이제 올해는 제가 얘기했듯이 인터넷에서 가장 어렵다는 문제 중에 하나에 도전을 했어요. 어렵다는 코딩 문제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8월 25일 오후 1시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게 18일째예요. 그러니까 18일째. 편안하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올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이제 몰입도 올리고 부모님하고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이제 10일째 동안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문자가 왔어요. 풀었다고. 오후 5시 19분에. 즉 그렇게 몰입도를 올려서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몰입하면 결국은 풀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도전을 안 하니까.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 능력을 모르니까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발휘하지를 못하고 또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하면서 발달이 되는데 발달시키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성장시킬 성공 경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 경험이
처음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하여 해결하는 도전과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런 경험이 가장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건설 소프트웨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완전히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인데 놀라운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한 빌딩은 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써요. 이 회사를 창업한 이영우 대표가 그 HRD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분이 강연을 했는데, 그 성공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영우 대표님의 그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은 밥을 먹고 크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성공 경험을 먹고 큽니다. 그럼 HRD가 할 일은 성공 경험을 키우는 것이고요. 아무리 성공 경험이 커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행복은 완성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이라는 그릇을 키워주는 게 HRD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감, 존재감, 인격 성숙을 키워주는 것이 HRD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 경험입니다. 인간은 성공 경험 없이 어떤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인간을 위축되게 만들고 이 인간의 활력을 줄이게 되죠. 그리고 이 제대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작은 장애 정도를 가지고 실패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성공 경험을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까 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뢰, 열정,